네, 잘 들었습니다. WTI 가격이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또 금값은 1,900달러 아래로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남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실적 발표도 시작됐고 또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온통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로 최근 증시 상승 탄력이 약간 사그라들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S&P 지수 각각 0.55%, 0.63%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우려가 컸는데요.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동안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활력이 있었던 그 기저에는 이번 경제 위기 패턴이 과거의 다른 경제 위기들과는 아예 다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신만 나타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게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백신 3상 임상 시험 중이었던 존슨앤존슨이죠. 시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J&J 같은 경우는 미국 모더나,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 평가를 받았던 곳이어서 더욱 충격이 좀 컸습니다. 또 다른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 역시 3상 최종 임상시험 중이었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무경제의 우려도 매우 큽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30분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저도 오늘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자회견에 함께 했는데 고피나스의 말을 들어보면서 새삼 또 느꼈던 게 증시가 약간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했던 얘기 중에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 경제를 콕 집어서 지난해 GDP 수준으로 복귀를 하려면 오는 2022년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3분기 성장액이 2분기와 비교해서 매우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데, 길게 보면 실물 경제 생산력 자체는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피나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채의 경우에는 조만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돈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풀고 있는 돈이 결코 공짜가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후유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섬뜩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증시가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5차 부양책 협상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에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더 우호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5차 부양책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 대형 금융사들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와 미국 3위 은행인 시티은행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가 반목을 잡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델타항공의 실적은 급감했고요. 이 때문에 델타항공의 주가는 2.67% 내렸습니다. 덩달아서 아메리칸 항공하고 유나이티드 항공 주가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스닥의 약보합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 0.5%, 0.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JP모건, 시티그룹 등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또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약 10에서 20% 정도 더 좋은 실적이라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으나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된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또 추가 재정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난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일정한 이 재정 정책이 발효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스닥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의 조정은 아주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선물 QA도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러의 움직임이 중요하겠는데 최근에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격 중 특히 금이나 은 가격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지수는 약 93.5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달러는 아마도 박스권 92에서 96 사이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국채 금리 다시 하락을 해서 0.73%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한국 증시를 보시면은 7연속 상승을 하고 난 뒤, 7일 연속 상승이 일어나고 난 뒤에 8일째 어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로 보면 0.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을 했죠.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그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유동성 부분이나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하락을 일으켰던 일부 우려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확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정계에서는 이 부분을 가시화시키면서 지금 어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정부 부채 비율 자체가 GDP의 40%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스닥 위주의 모멘텀이 상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IT 업종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전기차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어저께 조정을 받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큰 폭의 반등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국에서도 전기차나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역시 반도체, IT 업종,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